1965년 가을, 정글의 열기 속에 등장한 새로운 이름, ROK Army.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파병합니다. 그들은 전투병이었고 건설자였으며 동시에 외교의 사절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전쟁.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 파병의 결정과 배경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 1960년대 초, 냉전은 점점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켜내기 위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반공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1964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병력 파병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여러 복합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미국과의 동맹 강화,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 한국은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원조와 경제 차관을 보장받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산업화는 막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되며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만드는 시발점이 됩니다. 정글 속 전설 전투력과 전장 이야기. 청룡, 맹호, 백마. 한국군은 해병 청룡여단, 맹호사단, 백마사단을 중심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부대들은 각각 고유한 전술을 보유했고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규율로 무장했습니다. 트라빈동 전투. 1967년 2월 베트콩 240여 명이 정글 속 보급 기지를 급습합니다. 11중대는 고립된 상황에서 철수 대신 결사항전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전사자 15명, 적 사살 246명, 총검 돌격으로 정글을 장악한 한국군의 용맹에 미군과 베트남 대통령까지 찬사를 보냅니다. 홍길동 작전. 1967년 7월 수도사단과 백마사단이 합동으로 참여한 대규모 소탕 작전. 작전 목표는 정글 깊숙이 숨은 베트콩의 거점 경멸. 결과는 적 사살 638명, 98명 생포, 무기 800점 이상 회수. 특전사의 존재감. 한국 특전사는 베트남에서 정찰, 기습, 매복, 포위 등 복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글에서 활동하는 기동성, 야간 작전에서의 은밀함,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전 대응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베트콩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미군의 공식 평가. 정글에서의 작전 능력.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났다. 베트콩은 한국군이 활동하는 구역을 피해 움직일 정도로 ROK Army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투를 넘어 지역 안정과 인도주의 활동, 의료 지원의 선봉. 전투 중에도 한국군은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민간인을 치료하고 전염병 예방 활동도 수행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의료소를 설치하고 치과, 내과, 외과 의무병이 직접 수술과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지역 인프라 건설, 다리, 도로, 학교, 수도시설. 한국군은 총칼만 든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복구와 건설 작업에 힘썼습니다. 문화 교류와 신뢰의 구축. 태권도 보급은 단순한 무술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은 한국군을 엄격하지만 정직한 군대로 기억합니다. 경제와 외교. 두 날개로 비상. 경제 성과. 파병은 단지 군사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경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차관과 군사 지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은 산업화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등 주요 기업들이 이때 받은 군납건설 계약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파병수당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탱했습니다. 수출 GDP 동반 성장.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급증했고 GDP는 파병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위상 향상. 베트남 파병은 미국과의 관계를 군사적 협력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한국은 국제안보 체제의 일부로 인정받고 UN, 세계은행, IMF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공식 인정. 2023년 미국 의회는 Korean Valor Act를 제정합니다. 한국군 참전 용사에게 미 보훈처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조치였습니다. 전사자와 그 유산. 희생자 숫자. 약 5,000명 이상의 한국군 병사가 베트남에서 생명을 잃었고 1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서울, 대전, 그리고 각 지역의 현충원에 남아 있습니다. 유족과 보훈. 정부는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장학금, 의료, 생활보조 등 현실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화해.
2025년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인 재조명을 시작하며 고위급 기념식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역사는 점점 한국군의 진실을 바르게 기억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군대, 군사적 유산,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은 현대 한국군의 작전 교리와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글전, 게릴라, 대응, 합동작전 등에서 특화된 노하우를 쌓았고, 이는 현재도 전술 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평화활동, 현재 대한민국 군은 UN 평화유지 활동에서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레바논, 남수단, 코소보, 소말리아 등에서 한국군은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교훈은 윤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군은 인권교육, 군법 준수, 국제법 이행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도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들은 전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은 단순한 전투를 위해 정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증인으로 세계와 함께 걷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전설입니다. 용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킨 군인이었습니다. 32만 명의 발자국,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진정한 군인이란 적을 쓰러뜨리는 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